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미국산 F-16, 우크라이나에서 추락, 조종사 사망, 그리고 석유 거대 기업이 미국 삼림 보존에 1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국제뉴스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미국산 F-16 전투기 추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철저히 논리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최근 도입한 미국산 F-16 전투기 중 하나가 추락하여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베테랑 조종사인 올렉시 메스가 사망했죠. 메스는 F-16 훈련을 받은 최초의 우크라이나 조종사 중 한 명으로 그의 사망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아 F-16 전투기를 처음으로 실전 투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첫 실전 투입 이후 발생한 것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둘째, 메스가 사망한 원인에 대해 초기 보고에서는 적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기술적인 결함이나 조종사 훈련 부족 등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간청해왔고 그 결과로 F-16 전투기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이미 수십 년간 사용된 중고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강력한 방공망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추락 사건이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16을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급속 훈련 과정을 통해 전투기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훈련 기간이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더 많은 F-16 조종사를 전장에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이 전투기가 지상에서 파괴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 측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F-16 지원을 통해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방의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추락 사고가 아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프랑스의 거대 석유 기업인 토탈에너지가 미국의 삼림 보존을 위해 무려 1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서 글로벌 탄소 배출 문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전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철저히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토탈에너지가 1억 달러를 어디에 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전역의 10개 주에 걸친 산림에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탄소 크레딧이란 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두어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탄소 흡수 인증서입니다. 기업들은 이 크레딧을 구매함으로써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미국 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탄소 오프셋 구매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토탈에너지는 이 투자를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오프셋 시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간단히 말해 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탄소 오프셋의 핵심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오프셋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자사의 배출량 목표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탄소 크레딧 시장은 사기와 그린워싱, 즉 실제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탄소 오프셋의 진정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토탈에너지는 2030년까지 자사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도 그 일환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7억 2,500만 달러를 탄소 오프셋에 투자한 바 있으며 이번 1억 달러 투자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탈에너지가 단순히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회사는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을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미국 산림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토탈에너지는 웨스트버지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이 크레딧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산림 보존은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탈에너지가 보여준 이번 사례는 단순한 PR 전략을 넘어 기업이 환경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또한 개인 차원에서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